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글러브는 미즈노 프로 오더예요. 외야랑 내야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외야는 고가 높아요. 그리고 내야는 고가 낮고, 다음에 길이를 봤을 때 보면 확실히 외야가 더 길이가 길죠. 네. 자, 오늘 이거를 영상 주제를 뭘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제가 전제를 제 카페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을 좀 타겟을 하고, 경력이 좀 있고 용품에 관심 있는 분들을 타겟을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또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막 야구를 입문하신 분들이 잘 의외로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나만 아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내야랑 외야 글러브 차이가 뭐예요? 이런 것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끔씩, 그래, 내가 너무 내 세계, 나의 생각 속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닐까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본을 한번 짚어나가 보고요.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왜 내야 글러브 길들여 쓰는 거랑 외야 글러브 길들여 쓰는 거가 어느 게 더 쉽냐. 그리고 사실 외야가 더 쉽거든요. 외야 글러브는 잘 썼는데 내야 글러브는 왜 어려운가, 막 이런 부분, 그 부분까지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일형 사카모토형에서 인치업을 한 거고, 이제 악지고리가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고쿠보 앱이었어요. 이 일형 패턴과 비슷한 모델인, 얼마 전에 들어왔던 건데, 엘리트 선수가 맡긴 건데, 사사키 박찬호 모델, 공교롭게 고쿠보 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이구, 김민성 선수 모델도 있네. 네, 같은 고쿠보인데. 네. 그리고 거의 같은 계열의 일형, 즉 마타가 없는 계열의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영상 올렸던 058이 있네. 예. 058은 왜 또 생각을 했냐? 얘가 SSK 박찬호 모델이 또 안티백인데, IP 셀렉트가 원래가 안티백을 밀고 있는 회사인데 SSK도 안티백이 있네. 자, 요 부분까지. 원래는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내야수 부분에서도 또 따로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를 찢어야 되는데, 또 편집하기 귀찮고, 또 썸네일 만들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가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야의 외야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포지션이 다르다. 앞에 영상에 제가 포지션별 글러브에 대한 영상은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플레이 자체가 좀 다르죠. 제가 글러브를 설명할 때 내야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려, 사람들이 저한테 왜 외야 글러브 설명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랬죠. 외야는 사실 그렇게 내야처럼 중요하진 않아요. 좀 크고 깊고 잘 당기면 좋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예전에 임지철 선수한테, 지철이 형한테, 외야 글러브 키고 깊으면 다 되잖아요. 네, 그때, 임재철 선수, 제철이 형한테 좀 한 소리 듣긴 했지만, 그 뒤로 맨날 저 올 때, 그때 두산에 있을 때인데 저한테 글러브 가공 많이 맡기셨거든요. 본인 것도 맡기시지만,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 부탁을 해서 글러브 사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지인의 아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 쇼플레이크 막 사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샀던 걸 저한테 가공 맡기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저희는 내야는 길 잘 되는데 외야는 별로야, 맨날 농담으로 그러셨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저희 사고 방식이 10년 전에도 좀 외야를 무시하는 그런 성향, 아니면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게 사실 있었었어요. 크고 깊으면 되잖아. 근데 지나고 나면서 글러브를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야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단순히 뜬공만 잡는 게 아니라 외야라는 퍼포먼스는 가장 중요한 게 이동을 하면서 잡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외야에서 호수비만큼 정말로 상대방의 그 뭐랄까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 맞잖아요. 머리로 막 누구나 다 안타 싹쓸이야라고 하는데, 정말 외야에서 멋진 호수비가 나왔을 때 그건 사실 홈런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 정말로 날아가서 진짜 슈퍼맨처럼 잡아낼 때, 그럴 때도 그 글러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아니면 보사를 잡아서 정말로 점수를 안 주는, 아니면 선행주자를 잡아냄으로써, 그럴 때 글러브의 기능을 보면 정말 외야 글러브도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외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잡아야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잡히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사람들이, 사회인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런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머리 위로 편안히 잡을 수 있는 걸 맞고 떨군다라든가 얕아서 튕겨 나간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진짜 막 2일 1이 아니라 정말 3일 막 이렇게 끼셔가지고 막 담아서 어떻게든 담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원핸드로 갔을 때 되려 그런 부분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라든가, 특히 백핸드 주에 흘러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글러브를 설명할 때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야수 글러브, 특히 내야 글러브 위주로 설명하고 거기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방향으로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소도 만약에 글러브를 모든 포지션을 갖고 오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운드 투수에 시작해서 내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외야로 가서 그 다음에 포수 밑을 갔다가 1루 밑까지 가는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내야 글러브, 사실은 그 전에는 이런 트레이닝 글러브 있잖아요, 작은 거. 네. 요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글러브도 아니죠. 그 전에 뭐부터 시작했죠? 제가 맞아요, 장갑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들의 내용들은 영상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야와 외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우리는 야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야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에 공이 뭐 스치거나 튕기지 않고 다이렉트로, 즉 타자가 친 타구가 다이렉트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웃카운트가 되지만, 이 내야 글러브는 방망이에서 맞은 공이 다이렉트로 글러브로 가지 않는 한 반드시 야수한테 전달이 돼서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공이 들어가야지만 그 플레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야 글러브라는 거는 공을 땅볼을 잘 담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빼서 던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공을 잘 빼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포켓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외야 글러브라는 건 뭐죠? 아무래도 뜬공 처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있을까요? 좌우로 빠지는 타구들, 우리가 외야수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펜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숙여서 낮췄을 때 이 짧은 글러브 낮추는 것보다는 이 큰 글러브가 낮추는 게 더 막을 확률도 많고, 다음에 외야 땅볼이 정면으로 왔을 때 불규칙이 튄다라든가 바운드를 못 맞춰서 예측하지 못한 바운드가 왔을 때도 아무래도 작은 글러브보다는 큰 글러브가 공을 타구를 막기 쉽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글러브가 크고 깊어졌지만, 전에 농담으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내야 잘 보시는 특급 노하우 알려드린다고. 외야 글러브 끼시라고. 네. 왜 내야 글러브 껴요? 투수 글러브 끼세요? 아니요, 외야 글러브 끼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땅볼을 잡을 때나 이제 타구를 처리할 때 이 떨구거나 튕기는 거에 너무 노이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외야 글러브 끼고 잘 담는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공이 제대로 안 담겼을 때는 되려 또 힘 전달이 안 돼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잡고 나서 그 다음 플레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엄연히 포지션에 맞는 글러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야 글러브를 쓰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을 자꾸 놓치는 노이로제 때문에 얘를 외야로 자꾸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영상 전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 겐다 선수 빵떡 롤링하는 영상, 분석한 영상도 있었고, 내야 펑고 받는 것들, 아니면 글러브 대는 각도 영상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차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외야 글러브, 깊고 큰 글러브들, 특히 초보자분들, 야구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외야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글러브를 쓰다가 이런 벌어진 내야 글러브 샀을 때는 얘도 칸수를 내려서 오므리려고, 아니면 더 담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가공을 할 때 사실 내야가 어려워요. 외야가 좀 쉬운 편이에요.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세팅값 자체가 외야는 바닥이 넓고 이런 정도의 각도가 나와서 잘 물려요. 그래서 끝이 공을 잡았을 때도, 이건 211이 아니라 111을 끼고 제가 볼게요. 공을 이렇게 물었을 때도 글러브가 많이 오므려지고요, 많이 감싸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야 글러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켓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외야보다 좁고 다음에 끝이 살짝 더 벌어져 있죠. 왜? 다양한 타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이제 들어갈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111을 끼고 잡았을 때 얘는 딱 잡으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많이 오므려지거나 감싸지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 인체의 신비에서 제가
무는 거, 열고 벌어지고 뭐 바닥이 넓다 좁다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 글러브는 이게 다 잡히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잡히길 원하는 거지. 끝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외야만큼 감싸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 이 외야 글러브 쓸 때는 외야는 되게 부드러운데 실장님 내야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이런 얘기들. 똑같이 가공을 하는데 외야는 바로 쓸 수 있는데 내야는 바로 못 쓰겠어요. 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공이 잘 이렇게 놓고, 외야는 이게 조금 크고 넓죠. 이것도 돼요. 네. 부드럽다. 오, 잘 담기네. 이러고 있는데, 내야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바닥도 좁아질 뿐더 되려 공이 튕겨 오르거든요. 이렇게 안 감싸지니까. 그러니까 뭐에 더 막 좁으려고 한다는 거죠. 엄연히 내야와 외야가 구조가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이 길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캐치볼을 할 때 이렇게 캐치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이게 잘 들어가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잖아요. 나중에 미야모토 신야 선수 글러브들 손목을 이렇게 세우고 잡아라 이 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분석해 드렸지만은 제가 공방에서 늘 말씀드린 게 뭐죠? 포핸드 백핸드 내 시선 앞에 정면이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엄지가 옆에 윗벽 아랫벽이 여기 윗벽이 여기 이 각도로 나왔을 때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준다. 이 기본 개념은 외야를 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가 길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빠지는 부분. 그럴 때 당연히 이 길이가 길면 이런 데는 이런 데 걸릴 수 있겠죠. 더 빠지는 부분. 즉 범위의 확장성에서는 외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확장됐을 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약간 밟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더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잡는 글러브질보다는 약간 밟는 글러브질에서 유리하게끔 엄지 각도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글러브 길이가 길고 포켓이 깊은, 그래서 외야를 끼면 이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앞에 기본적인 캐치볼 내 이 포핸드 백핸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가끔 레슨장 가서 보시면은 펑고 받으실 때 외야 보시는 분들이 외야 글러브 들고 오고 펑고 받으세요. 잘 안 놓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러브 각이 우리가 맨손 잡고 땅볼, 그래서 겐다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빵떡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야 글러브를 끼면 지면과 내야가 수평이 돼 있죠.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각도가 나온 상태, 편하게 나온 상태에 들어오면 이쪽이고, 들어왔다 가운데 왔다 그러면 롤링까지 되고, 안 떨어지는 이런 각도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공을 잡는, 그럼 왔다 빼서 가는 이런 동작, 투핸드 동작이라든가 원핸드 동작이 나온다면 외야 글러브를 꼈을 때 특히 2일로 끼고 외야를 끼면 이 각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거죠. 아니면 담아서 오므리고. 특히 올라운드 투수 글러브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야 글러브 써도 그 동작을 해버리니까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이. 그리고 안 오므려져. 손목 아프고 쥐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오므려지죠. 구조적으로 오므려지지가 않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건데 이걸 틀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돼요? 검지구지 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티구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분도 외야 글러브 미지 놓고 가고 그거는 부드러운데 왜 티구는 하다 하냐 라고 했을 때, 글러브 물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같은 물성의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도 외야가 더 조작력이 좋고요. 내야는 그거에 비해서 조작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조작은 된다고요? 주먹을 넣었을 때, 입구를 잡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 보면 공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가 다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입구를 넣고 놔도 이 정도까지도 들어가는 거고요. 공을 넣었을 때. 그 차이를 인지를 하고 글러브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야랑 외야를 비교했지만 내야 글러브에서도 더 얕은 글러브가 있고 더 깊은 글러브가 있고 더 포켓이 넓고 뭐 벌어지거나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자꾸 즉 낑가지는, 예를 들면 이런 토고 같은 글러브를 가지고 일형의 이런 사카모토를 접근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더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라 얘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딱 낑가져서 그냥 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오므려서 이렇게 되면 얘는 절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롤링하면서 낑가서 물어주는
이 핸들링이 더 중요한 글러브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안 되더라도, 만약 안 되더라도 1형이기 때문에 담는 것도 되지만, 예, 오므려서 담았을 때 어느 정도 담기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담으면 튕겨나가요. 예, 물어서 롤링을 해서 딱 이렇게 낀가이지, 이렇게 오므리는 식으로 담으면 다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글러브에서 포지션마다 패턴별로 막 분화되듯이, 근데 거기까진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내야랑 외야랑만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잘 담기고 더 잘 물린다라는 거. 내야는 당연히 얘만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동일선상에다 놓고 내가 인지한 대로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야를 잘 쓰시는 분들이 나중에 외야를 사시면 되게 쉬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외야를 계속 보시던 분들이 외야 글러브 쓰다가 이제 내야를 연습하겠다 해서 내야 글러브 사시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겪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나요? 그래서 당연히 외야 글러브가 더 쉬워요. 조작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링 롤링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담았을 때도 공이 담겨 있는 현상이 있지만, 하지만 극단적으로 더 빵을 크게 만들고 깊게 만들어서 여기를 좁혀가지고 막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남의 글러브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제 글러브 치면 사람들 다 막 이렇게 꺾은 다음에 여기를 막 조져. 쉐이프로 여기를 빵 크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놓고 막 팍팍팍팍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글러브는 안에서 데려도 도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 돌기 때문에 그 타임 맞춰 누르는 그 타이밍이 있어야지 물리는 느낌이 좀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경직된 손 동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잡을 때 내가 수비 범위가 좁아진다는, 끝처리가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외야 글러브 편 영상에 다 올려놨던 거니까. 그래서 같은 가죽에 같은 미즈노프로 오더를 해도 얘가 더 사람들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드럽다고 표현한 게 뭐예요? 잘 오므러지면 부드럽고 잘 안 오므러지면 하드하다. 그게 맨손 글러브질도 있지만 공 보고 때렸을 때 이게 착착, 이게 손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글러브가 공 때렸을 때 이게 착착착 담기고 안 튀면 아 부드럽다. 얘 놓고 때렸을 때 이렇게 튕기면 탕 튕기면 어씨 이거 언제 길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제가 길들인 게 맞고요. 그러면 내야 글러브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죠? 공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손에 힘을 빼고 물어줍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박수 치듯이 때리십시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바닥을 쳐다보고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제끼고 이렇게 오므려서 외야처럼 잡지 마시고, 손바닥에 놓고 롤링 물어준다 물어준다 물어준다, 백핸드 롤링 물어준다, 포핸드 롤링 물어준다. 빵떡 들어갔을 때 롤링 하듯이 똑같이 롤링 해주면 다 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핸들링, 팔자, 롤링, 그거를 내야를 쓰시면서 꼭 인풋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그걸 똑같이 외야에다 접목시켜도 212를 끼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당장은 이게 되지만 이렇게 치지 마시고 손바닥 보고 똑같이 롤링, 아 물려주네, 친다, 받는다, 오케이. 외야에서, 그래서 외야 플라이 잡는 거 영상 올렸잖아요. 열어, 잠궈, 이렇게 롤링으로 물어줘야지. 예. 즉 캐치볼 할 때 공발바닥 소발바닥이지만 팔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한다? 팔이 움직일 때 팔뚝이 회전하지만 손목 돌리는 거 아니에요. 손목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팔이 자연스럽게, 우리 방망이 치면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가면 열어, 잠궈, 이 동작이 나가는데, 이거를 팔이 못 움직이면 잠그기라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포켓으로 받을 때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열어 잠궈. 그러면 아랫배 윗벽 외배도 걸리는. 그래서 외야 타고 잡을 때 머리로 넘어갈 때 막 가다가 탁 이렇게 잡잖아요. 머리로 넘어갈 때 탁. 네. 그래서 얘도 롤링이 접목돼야 돼요. 근데 211 끼고 포켓에다 공을 때리면 아무래도 내 손이 여기에서 간당간당하게 못 느끼니까, 그래서 집에서 매만지거나 갖고 놀 때는 111로 끼시고 내가 인체 신배들을 해보면 얘도 하드하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롤링 물어준다. 오케이, 물어준다. 안 빠지잖아요. 롤링 물어준다. 안 빠지네.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 2일 끼고 3일 끼고 이거 다 오므려지는 거. 하지만 이 동작이 사실 내가 인체신배 관절의 동작인지 아니면 쥐는 동작인지, 엄지를, 내 관절을 쓸 수가 없고 여기만 쓸 수 있는데 엄지가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기 쓰다가 내가 결국에는 엄지를 눌렀다라는 거죠. 네. 그냥 쓰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내야가 더 딱딱하게 느껴진다? 아니요. 내야가 더 낑가지는 모양이라서 글러브 자체가 많이 조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접근하시면 그렇게 글러브를 크게 망가뜨리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 그렇다면 비슷한 계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 영상에 올렸듯이 이런 토고랑 얘의 차이점 같은 얕은 글러브, 깊은 글러브는 앞에 영상에 나왔지만 이렇게 일형 계열의 사카모토에서 얘가 10mm업인가 됐을 거예요. 이 사카모토 계열의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계열의 김민성과 박찬원 모델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리고 IP 셀렉트 058까지. 자, 요번에 재밌었던 게 이 박찬원 모델을 가공을 하면서 글러브 괜찮더라고요. 네, 고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딱 보시면 사카모토보다 고가 좀 낮아요. 그래서 바닥면을 봤을 때 포구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랄까?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조금 더 팜 사이즈 폭이 좀 좁은 느낌? 예. 사카모토가 한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 그 차이예요. 길이적으로 봤을 때도 포켓 길이는 바닥 넓이는 비슷한데 얘는 글러브를 이걸 좀 이렇게 쭉 앞으로 뽑아내는 느낌. 그래서 위가 더 눌러져 있어요. SSK 카탈로그에서 요 손등 부분이 이제 IP 셀렉트에 어디 갔냐? 안티백을 동일하게 색깔이 안 좋으니까 이걸로 봐야겠다. 네. 예전에 안티백 설명할 때 안티백이 특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런 안티백이 들어갔어요. 거의 동일하죠. 대동소이하죠. 아, 그러면 SSK가 IP 셀렉트를 따라한 거야?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미제 글러브들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예. 그거예요. 그걸 그냥 전복하는 거, 이건 특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SSK에서 요 패턴이 들어간 모델이 한 선수 모델밖에 안 돼요. 근데 IP 셀렉트와 차이는 뭐냐면 IP 셀렉트는 058을 요런 패턴과 안티팩에 들어간 패턴, 뭐 아니면 토고에서 내가 안티팩을 넣던가 빼든가 기본 베이스에서 뭐 토고는 아니더라도 뭐 058에 넣든다는데 RD에다 안티팩을 넣거나 빼거나 그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SSK는 그렇진 않아요. 요 손등을 하고 싶으면 요 선수 모델만 해야 돼요. 박찬호 선수가 일본 이 선수 모델이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일본 선수 카탈 보면 나와요. 그 선수 모델에만 접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5S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이즈가 SSK는 5S, 5L, 6S, 6L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치수가. 근데 길이로 봤을 때는 그 5S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나까지 SSK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나카지마 모델이었나? 아, 까먹었다. 아무튼 사사키의 그 기본 모델 머리가 나빠. 아무튼 그 모델에 비해서 사이즈가 엄청 길어요. 예. 마타가 똑같이 없고요. 손가락이 되게 길죠. 그래서 길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12인치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11.75보다 큰 느낌. 네, 길이가 긴. 자,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팜이 넓어진 게 아니라. 요즘에 제 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인치업으로 손가락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아까 내야에서 외야의 가장 큰 길이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범위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형경에 짧고 손바닥 마타도 없고 내가 잘 느끼는 이런 포켓에서 이 길이가 길게 만들다는 건 뭐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공자음대 영향이 아니라 빠지는 거 웹에 걸렸을 때라든가 끝에 이 끝에 걸렸을 때 특히 백핸드 같은 거 뭐 이런 데 걸리거나 여기 걸리거나 이게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손가락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을 잘 못 잡는다 그랬을 때 사이즈 큰 걸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못 잡는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부분에 맞고 튀는 부분을 사이즈를 길게 해서 이걸 더 감싸서 외야처럼 해서 접근하면 절대 그것도 잘못된 접근이에요. 당장은 어떻게든 단순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또 오류가 생긴다라든가 되려 더 야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쭉쭉 뻗어 있는 상태에서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건 뭐냐, 이런 데 맞고 떨구는 사람들이 이게 길어져가지고 여기 걸렸다 그래서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퍼포먼스를 할 때 짧아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길었을 때 걸릴 수 있는 거, 힘이 전달돼서. 글러브 자체가 크니까, 그리고 불규칙 떴을 때 이 면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막아서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작은 글러브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글러브가 긴 거죠. 이거랑 비슷한 모델이 그래서 또 김민성 모델이에요. 020 패턴이니까 그럴 거예요. 얘는 또 고가 박찬호보다 높아요. 예, 똑같은 국구배우인데 좀 다르죠. 높이 자체가. 보면 이 세 개 중에서 순서가 보면 요거 이런 식으로 고가 높이가 차이가 나요. 팜 사이즈 폭을 보면 예, 거의 바닥은 사카모토랑 비슷한데 예, 팜 사이즈 폭이 박찬호보다는 사카모토랑 비슷해요. 이 아랫부분 폭이. 근데 이 길이가 즉 검지에부터 새끼까지 길이가 사카모토나 박찬호보다 훨씬 더 길어요. 크죠. 그래서 얘는 같은 12인치라고 하는데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김민성 모델 12인치라고 하는데 마타 없는 걸로 12인치라고 하는데 SSK 미준에서 보면 사카모토에서 10mm 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느낌. 웹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의 실질적으로 11 사이즈 이상 되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미즈노로 치면. 그러니까 인치로 치면은 거의 12에서 12.25 사이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기면 12.25. 그래서 어쨌든 12인치보다 조금 더 큰 느낌이에요. 특히나 또 손가락도 뻗어 있고 마타가 없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김민성 선수가 쓰는 3루용. 그래서 관절 잡고 위를 좀 낮춰놓고 김민성 선수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거 크리스 브라이언트에도 말씀드린 거죠. 예, 포그면을 잘 느끼게. 허경민 선수의 440 패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즉 손바닥으로 잡을 때는 잘 느끼게 잡고 대시에서 잡는다. 이런 데 걸렸을 때는 다 웹에다 강습이 다 걸렸을 때도 박히지 않고 물어주게, 아랫배 강하게 물어서 빼서 던질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계열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계열이랑 요 계열은. 하지만 얘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손이 좀 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일형의 이런 느낌인데 너무 사카모토 팜이 너무 넓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얘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얘는 얘보다 이게 넓어진 거죠. 이게 넓어진 거, 이 폭이.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은 살짝 더, 이 부분이 더 넓어지고 더 길어졌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폭도 좁아지고 여기도 컴팩트해진 거죠.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인데 곡구부 웹에 약간 이렇게 손가락이 긴, 일형의 손가락 긴 걸 원하신다면 저는 SSK 박찬호 모델도 괜찮다고 봐요. 다른 레아 패턴들보다도 얘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 보던 SSK에 없던 패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 이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원해서 이렇게 튜닝이 되고 뭐 사이즈나 이렇게 했겠지만 이거는 되게 잘 나온 모델이에요. 밸런스도 괜찮고 인치업이 됐음에도 불구해서 이 제품은 저는 그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서 길이가 좀 긴, 약간 알티스의 이런 느낌이라든가 사카모토 이런 느낌을 쓰고 싶은데 너무 손에 안 맞는다,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박찬호 모델을 쓰시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픽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058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058이 더 작아요. 이 폭이. 그래서 얘는 손 사이즈가 스몰이나 약간 미디움보다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손이 작은데 이런 사카모토를 꼈을 때 나는 끼면 맨날 이게 손이 안 닿아서 배가 나와요. 아니면 너무 바닥이 넓어요. 하지만 좀 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보다는 길이만 좀 길었으면 좋은 거, 그런 느낌 아시겠죠? 손바닥은 다 내가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길이만 좀 길어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058 패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이제 44만 원의 소비자가 형성되어 있는 058이고요. 일본 메드 인 재팬 058도 있어요. 근데 그 좀 금액이 비싸긴 한데 어찌됐든 손이 좀 미디움보다 작으신 스몰에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 좀 길이가 긴 거, 손 작으신 분들이 이제 길이 12인치를 맞추려다 보면 예를 들어 440 같은 걸 또 사게 된다고요. 440 어디였지? 그러고 넘어가나. 이런 440 같은 걸 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도 넓고 마타도 있고 이렇게 크니까 손도 작은데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외야 글러브 쥐어짜고 쓰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058에도 한 표. 예, 손 작으신 분들. 네, 미디움이다, 아니면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다, 미디움에서 약간 낮은데 조금 손볼이 얇다라든가 팝 사이즈 크지 않다라면 요거.
네, 이제 미디움 이상 되신 분들 팜 사이즈가 좀 넓다라든가 손이 좀 크게 미디움 라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것도 선택 가능하신데, 손이 좀 스몰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 두 제품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 2일을 끼면 되잖아요. 네. 마타가 없는 글러브를 2일을 끼는 것도 나쁘진 않은 픽이에요. 마타가 있는 거가 2일일 경우에는 정말 볼집에 안에서 노는 경우가 많지만, 마타가 없는 걸 2일을 낀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픽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포지션을 어디로 보냐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쇼세가를 보는데 2일을 끼고 이게 깊이 박혀버리면 당장 잡는 건 좋겠지만 빼는 거라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일까지 꼈는데 글럽까지 길어져 버리면 당연히 핸들링이나 컨트롤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손이 작으신데 이 모델을 쓰고 싶다라면 차라리 저는 요 모델이나 요 모델 쪽으로 가시는 거. 이거는 2일 껴도, 손 작으신 분이 2일 껴도 그렇게 많이 깊어지지 않아요. 잘 느껴지고 네아처럼 핸들링 잘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미즈노 프로 사카모토를 실제로 사카모토 패턴에서 인치업된 것들을 사람들이 쓰셨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손에 안 맞는 경우, 즉 이 약지까지 폭이 잘 안 걸리는 부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 즉 팜 사이즈 폭이 아랫벽 윗벽의 이 관절까지 폭이 좀 좁으신 분들이 그런 좀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아무리 손에 맞춰서 길을 드린다라도 태생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인데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길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박찬호랑 뭐 얘랑 봤을 때는 058이 조금 짧기는 하거든요. 근데 손가락 자체는 짧은데 이 바닥이 찢어진 폭이 깊이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비슷한데 박찬호가 조금 더 커요. 네. 요런 순서의 모양이라는 것까지. 마타가 없는데 고쿠보앱에다가 좀 손바닥 폭보다 손가락이 좀 긴 그런 글러브를 원하신다면 요런 라인업들 중에서 본인이 좀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글러브가 작아서 큰 걸 쓰고 싶다, 쉽게 말해서 1786은 좀 작게 1787 써야지라고 했을 때 실패하는 것처럼, 네, 실패하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11.75가 작으니까 12인치 써야지라고 하는데 이 바닥의 넓이도 넓어지고 팜 사이즈 폭도 넓어지고 글러브 길이까지 넓어지면서 같이 확장돼서 넓어지는 것보다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이만 늘어나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작은데 3루를 보신다? 그렇다면 굳이 깊게 윌슨 같은, 크리스 브라이언트 손 작은데 쓰거나 아니면 윌슨 최정 같은 모델이나 아니면 1785 같은 모델을 써서 손이 작은데 고생하실 바에는 차라리 손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길이만 좀 길게 해서 범위를 확장시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 박찬호 모델은 정말 재발견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에서 라지 정도도 괜찮으신 것 같고, 스몰 사이즈는 조금, 스몰에서 미디움 정도까지 괜찮아요. 손이 스몰이신 분들은 이것도 좀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픽인 것 같아요. 참 간만에 SSK 중에서 프로 엣지 중에서 괜찮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안티백의 기능이 이제 좌우가 좀 자유로움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조작력도 좀 더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쉽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모델입니다. 이상 이 내야 글러브와 외야 글러브 차이부터,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부터 그 차이를 근간으로 해서 얕은 글러브, 깊은 글러브, 내야 글러브의 차이, 외야랑 접근하는 걸 이 내야 가다에서 접근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이 차이. 그러면서 같은 계열의 글러브에서도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손님들이 나한테 맞는 글러브를 선택하는 데서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김민성 모델과 박찬호 058 요 세 개의 마타가 없이 손가락 긴 글러브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인터넷 보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본인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좀 잘 선택해서 쓰시는 방법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이건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포지션이 어디십니까? 손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
기존에 쓰던 글러브는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글러브를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제 거를 뺏어가길 바래요. 자,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었네요. 졸리네요. 비몽사몽합니다. 아무튼 다른 또 영상으로 재밌는 내용도 준비해 올 거고 빨리 새낙을 파트 11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어야지 정리가 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